안녕하세요. 연세사랑모아 여성병원 이현주입니다. 임신 중에는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 아주 누구나 다 아는 거 있죠. 술하고 담배, 소량이라도 절대 접하면 안 된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음주의 민족이에요. 내가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경우에는 술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. 임신 중 태아 알코올 증후군의 경우 고위험 같은 경우는 매일 마시는 경우라든지 한 번에 소주 4잔 이상의 그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는 진짜 신경계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가 너무나 올라가고 조산, 저체중아, 기형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심각한 경우지만 매일 뭐 소주 4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잖아요. 가볍게 맥주 한 잔 하시는 경우에는 아주 많이 걱정은 하지는 말라고는 하지만 내가 임신을 안 이후에는 입에도 되지 않는 것, 그 이상 용량을 넘기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아는 즉시 끊으시면 되고요.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입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부분 기형아 검사나 여타 초음파 검사에 큰 문제가 없으시면은 많이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뒤늦게 알았다 그러면 혹시 그러지 않은 산모분들하고 별도로 좀 다르게 검사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? 네. 술을 마셨을 경우에 가장 문제는 신경관계통의 기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음파상 큰 기형이 생긴 경우는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. 근데 따로 그것 때문에 뭐 염색체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더 추가해서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. 일반 기형아 검사나 초음파 검사 정도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은 대부분 괜찮았다고 설명을 드리기는 해요. 그리고 문제가 생겼던 사례는 사실 뭐 제 주변의 산모들이 그렇게 너무 알코올 중독자 산모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년간 사실 한 번도 없기는 했다. 그래도 임신을 알았으면 그 이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. 그렇게는 꼭 얘기를 드릴 거예요. 또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림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먹으면 위험할 수가 있을까요? 사실 미림이나 조미주를 매일 쓰는 거는 아닌데다가 또 가열해서 많이 날아가 있는 상태고 조리하고 나서 가열하고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있다 먹으면 더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한 기형 보고를 아직 저도 들어보거나 본 적은 없기는 해요. 그런데 어쨌든 알코올은 아기의 신경 발달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우리 아기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다 그러면 저는 안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으실까 그렇게는 설명을 드려요.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펴도 될까요? 당연히 안 되죠.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없다고 끝이 아니라요. 모든 화학물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도 좀 산부인과 진료를 하면서 무서운 게 저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어떤 정보도 산모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없기 때문에 화학물질 일일이 이게 애기한테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사실 두루뭉실하게 나와 있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. 왜냐하면 연구를 못 해요. 산모 대상으로 이제 이 화학물질 임신하셨으니까 투여해보고 이분은 안 투여해보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연구를 우리가 윤리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모르는 화학물질이 그렇게 덩어리로 들어가 있는 거를 막 흡입을 그냥 하는데 흡입한 거 그대로 애기한테 다 갈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고 아마 나쁠 확률이 훨씬 더 많다. 화장품이나 파스 이런 것도 뭐 좀 피해야 되는 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? 그 파스는 확실히 의약품이고요. 화장품은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용품이잖아요. 식약처에서도 어느 정도 성분이나 얼마나 흡수되는지에 따라서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파스 같은 거는 확실히 붙였을 때 피 내로 흡수가 돼서 혈액을 통해서 몸에 퍼질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. 아기한테 직접 여러 약물 성분이 전달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붙이는 파스나 바르는 파스는 안 쓰는 게 더 좋다. 차라리 아프면은 타이레놀을 먹는 게 낫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. 타이레놀은 그래도 태아 기형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 이런 연구 보고는 없기 때문에 아플 때 파스 붙이는 것보다는 찜질하거나 진통제 중 안전한 타이레놀을 드세요.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요. 화장품, 샴푸 사실 요거는 저도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 게 산모 대상으로 뭐 이런 거를 위한 장기적인 연구가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
봤을 때 기형 보고가 아직 있었던 거는 아니기는 하고 그 정도 용량에서 우리 몸에 과하게 전신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일일이 바꾸는 거를 의학적 권고안으로 얘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는 피하는 게 좋으니까 화장품도 조금 더 안전한 성분으로 바꾸시거나 또는 샴푸나 이런 것도 계면활정제 같은 거 많이 들어있지 않은 좋은 제품들로 쓰셔서 나쁠 거는 없다. 방사능 이런 거에 노출되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것도 다 괜찮은. 사실 방사선이라는 게 좀 위험한 거는 맞지만요. 생각보다 굉장히 고용량의 노출이 돼야지 아기가 문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사실 방사선은 우리가 살고만 있어도 지금도 조금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정도라든지 엑스레이 한 장 찍는 정도, 그런 정도는 크게 아기한테 문제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아기가 즉각적으로 기형이 생기는 게 우려되는 정도는 일반 엑스레이를 한 500장 정도 찍은 정도의 방사선 양에 한 번에 노출됐을 때라든지 CT를 찍었을 때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기는 해요. 하지만 대부분 그냥 어디서 배 아파서 엑스레이 한 장 찍고 치과 가서 엑스레이 한 장 찍은 정도는 어느 정도 무시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출산까지 이어지는 약 9개월 기간에는 내가 한 생명의 어떤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든 이 집은 안전하게 바깥쪽에 나쁜 것으로부터 피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엄마가 잘 사는 게 아기가 잘 사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지금까지 연세사랑모아 이현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